그럼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자본 없이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꼭 자본이 있어야지만 성공이 가능할까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아이디어 창업과 풀스택 창업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중에는 어떤 걸 해야 성공 확률이 더 높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방금 드린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사업 방향이 훨씬 더 명확해지실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창업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맞는 선택을 찾아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우선 아이디어 창업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디어 창업은 말 그대로 다른 자본이 필요 없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거든요. 실행력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바로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바로 비용이 아예 들지 않거나 조금밖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실행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패를 통해서 이 사업을 배워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처럼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중고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아이디어 창업에 속하죠. 그럼 장점만 있을까요? 단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자본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규모를 키우는데 굉장히 속도가 더딥니다. 그리고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체력적인 부담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 창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구글에 창업가 지원 프로그램 보고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찾아보니까 스타트업의 경우는 58% 정도가 초기 자본 없이 아이디어 창업으로 창업을 시작한대요. 이 58% 중에 단 22%만 3년 안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사실 아이디어 창업 자체도 난이도는 굉장히 낮고 진입 장벽도 낮지만 성공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어비앤비 아세요? 브라이언 체스키의 바로 에어비앤비가 초반에는 자본 없이 시작한 사업으로 유명합니다. 왜냐? 자신의 방을 빌려줬거든요. 자신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방을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주면서 그걸로 돈을 벌고 그 아이디어를 출발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방을 빌려주고 집을 빌려주는 형태로 아이디어 창업이 시작된 겁니다. 브라이언 체스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거를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실행하고 바로 실천에 옮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객들이 방문할 때마다 그 고객들의 피드백을 디테일하게 짚어가면서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가 이 아이디어 창업이라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렸으니까 한번 내가 어떤 조그마한 것들로 실천하면서 창업을 해볼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아이디어 창업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이번엔 바로 풀스택 창업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풀스택 창업 같은 경우는 자본을 활용해서 초기부터 빠르게 투자해가지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서 빠르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풀스택 창업 같은 경우도 장점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르게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프라라든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다른 리소스를 활용해서 다른 사업으로 또 다른 투자를 통해서 또 다른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다 풀스택 창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말 많은 리소스가 투자되거든요. 보증금만 해도 일단 1,000만 원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잖아요. 보증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권리금이라는 금액도 있고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자영업자고, 이 자영업자야말로 풀스택 창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장점만 있을까요? 바로 단점도 있는데요. 풀스택 창업의 단점은 어떤 점들이 있냐면 바로 리스크 관리예요. 왜냐면 초반에 투자를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패를 하면 잃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또 통계를 찾아봤어요. 미국 스몰 비즈니스 협회인가? SBA라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르면 초기 자본이 50만 달러 이상 들어간 스타트업의 생존율은 5년이 지났을 때 32%로 자본이 조금 덜 들어간 스타트업보다 10%가 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자본이 덜 들어간 곳보다 자본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스타트업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다 라는 뜻입니다. 단점으로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확실하게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투자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아이디어 창업보다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거죠. 예를 들면 스타벅스 창업자인 하워드 슐츠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풀스택 창업의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하워드 슐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커피 전문점을 차리고 이걸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로 만들었을 때 단순한 커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급 커피,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했고 인프라를 확장했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영업의 계열로 들어섰고 그거를 프랜차이즈 단위로 만들었고 결국에는 리스크가 큰 사업이었지만 끝끝내 성공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아이디어 창업과 풀스택 창업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나니까 나는 어떤 창업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아이디어 창업? 풀스택 창업? 이 결론을 내시려면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지금 자본이 얼마나 있는지, 충분한 시드가 준비가 되었는지, 만약에 내가 시드가 없다면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내가 노동력을, 시간을 녹여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고 두 사업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결론을 저도 좀 내봤는데요. 시드가 부족하고 자본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금 당장 리스크를 지는 것보다는 아주 조그마한 것들로 시작하는 아이디어 창업으로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나이가 있고 세상을 살아온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본도 내가 이 정도 잃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경험, 그리고 자본을 통해서 계속해서 리소스나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풀스택 창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하지만 풀스택 창업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자영업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좀 특별한 아이디어나 아니면 사업 기획을 정말 제대로 해갖고 차별화나 포지셔닝 같은 것들도 제대로 기획하셔가지고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요즘 자영업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방식의 차이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행력이랑 지속력입니다. 아이디어 창업 같은 경우는 결국 지속력이나 끈기, 꾸준함 이런 것들이 없으면 쉽지 않거든요. 풀스택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사업의 성공은 어떤 길을 가든 여러분들 하기에 달려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이디어 창업과 풀스택 창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드려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선택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더 좋다는 것보다도요. 장단점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건 무엇이고 세상에 정말 돈이 되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를 적어본 다음에 그 공통점 중에서, 그 교집합 중에서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겨보시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조그마한 시작이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사업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은 저도 지금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배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창업 고민 같은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특별히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했던 예전의 창업들도 셀프 사진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풀스택 창업에 가깝고, 사실은 저는 좀 거꾸로 된 케이스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투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을 또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